백프로는 엽기, 방당, 웃음 한발, 바람만장, 스펙타클리어 스토리, 산전수전 토크! 안녕하세요, 산전수전 토크의 황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미입니다. 네, 안영미 씨. 안영미 씨도 아까부터 계속 웃어요. 네?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제가요, 예. 신년 운세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신년 네. 운세를? 제 어때요? 몸이 예. 금덩어리래요. 금. 그래가지고 이 금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은 예. 올해 안에 대박이 난다는 거야. 금을 가지고 있으면? 네. 차라리 그럼 뭐 금은방을 차리지. 대박이 난대요, 일단은. 근데 그 점쟁이들 말 다 믿으면 안 돼요. 왜요? 왜 그 하는 말 있잖아요. 뭐, 뻔한 얘기 하잖아요. 그 점쟁이들. 뭘? 너 더우면 땀나지, 뭐 이런 거. 너 군대 가면 군인이지,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아니, 진짜 그 사람이 용하다니까요. 이러다가. 올해 안에 대박이 난다고 했어. 너 그래서 그러다 5만 원 주고 굿한다, 샀단 너. 말이야. 부적 붙이고 다니고 이마에다가 너. 부정날 그런 거를 이렇게 너무 맹목적으로 이렇게 믿어서는 안 돼요. 아니, 어느 왜 정도. 초를 치고 그래요? 어느 정도 대박이 난다. 아니야, 나는 믿어요. 그래요? 믿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너무 순진해도 또 죄가 된다니까. 뭘 순진하기는. 너무 그렇게 세상살이 믿어가면 안 돼요. 아이, 이 사람이. 자, 그럼 오늘은요, 저희처럼 순진해서 때로는 본의 아니게 주위 사람들을 당황케 하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저희들이 순진한가요? 저만. 자, 첫 번째 사연은요, 대전시 용운동의 오수진 씨의 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 정말 잊을 수 없는 생일을 보냈답니다. 왜요? 가장 친한 친구들 셋이서 저의 생일을 축하해주고자 모였죠. 너무 좋았겠다. 좋았겠네요. 예. 네. 날이 날인지라 가진 옷 중에서 제일 예쁜 옷으로 차려입고요. 네. 미용실까지 가서 긴 생머리에 드라이도 한번 해주고 화장도 좀 뽀사시하게 하고 나갔어요. 만반의 준비를 다 했구만요. 그렇죠. 응. 자, 제 친구들 케이크와 샴페인, 불꽃놀이와 폭죽, 뭐 눈 스프레이 등등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를 해왔더라고요. 역시 정말 친구밖에 없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밖에 없어요, 제 이럴 때는. 남자분들은 안 계셨나봐요. 자, 간단하게 피자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요. 9시쯤에 술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친구들이 생일이라고 생일 축하곡을 틀어달라고 알바생에게 부탁을 했고요. 한 5분쯤 지나니까 술집에 조명이 어두워지고 온 술집 가득 생일 축하 노래. 그렇지. 자, 노래가 울려 펴졌습니다. 케이크에 불을 붙이고 친구들이 하나씩 나누어서 A녀는 샴페인, B녀는 빼빼로 같이 생긴 빼빼로 같이 생긴 폭죽을. 잠깐만, 발음 좀 똑바로 해서 욕하는 그래요? 것 같아요, 지금. 자, A녀는 샴페인, B녀는 빼빼로 같이 생긴 폭죽을 불을 붙이고 네. 원을 그리며 그걸 들고 있었고, 평소에도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도무지 구분이 안 되는 안영미 씨 같은 문제의 시녀가 여기 써있네. 안영미 씨 같은 문제의 시녀가 눈스프레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네. 술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일 축하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하나가 된 가운데 우리의 시녀. 자, 너무나 천진하게 폭죽이 터질 때 스프레이를 함께 뿌려야 멋있다면서 스프레이를 폭죽을 향해 발사를 한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됐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주인공인 저희 공들인 머리는 순식간에 불이 붙고 말았죠. 와, 큰일 났다, 얘. 불이 붙었어. 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두운 가운데 머리에 불 붙은 여자. 무슨 사람들이 이벤트인 줄 알았을 거예요. 저분이. 무슨 서커스를 하시는 분인가. 마술? 저게 뭔가 마술인가? 불 두 명 다 꺼놓고. 아니면은 술집에서 준비한 이벤트? 뭐 특별 공연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자, 머리에 불 붙은 여자. 거기다가 저는 죽는다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불이야! 사람 살려! 자,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던 우리의 순진한 시녀. 자, 머리에 불이 붙어서 길길이 날뛰는 절 보면서 그래도 불은 꺼야겠다는 생각은 들었는지, 자, 어디서 가져왔는지 소화기를 제 머리를 향해 뿜어댔습니다. 아니, 옆에 물도 있는데. 왜 굳이 소화기를 뿌려댔는지, 이게, 야, 정말 부하가 치밀었습니다. 네. 이미 머리에 불은 꺼졌지만 마음속에 불은 올라온 거죠. 뱃속에서 저 깊숙한 곳에, 저기 창자 쪽에서 이렇게 확 올라온 거지. 그 친구 누가 부른 거야, 뜨거운 게 올라오면서 지르게 되는 거죠. 자, 덕분에 불은 금세 꺼졌지만 그러면 쉽게 꺼지겠죠. 소화기인데 저의 머리는 그야말로 초토화되었습니다. 열받아 죽겠는데 순진한 시녀 한마디 합니다. 내가 수업 시간에 소화기 사용법 열심히 들어둔 거 참 잘한 일 같아. 그치? 어쩜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순진하고 해맑은 얼굴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뒷골 잡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이거 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예? 아우. 그러니까 얘가 나쁜 애가 아니라 잘 그럼. 몰라서 그런 거니까. 아니, 근데 이런 상황이 더 미워. 그러니까요. 자, 게다가 술집에 불이 켜준 후에 상황은 저를 더 비참하게 했죠. 2년간 기른 저의 머리는 어느새 단발머리가 되어 있었고요.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킥킥대고 웃어댔으며 알바생 원은 바가지 해물을 들고 서 있었고 알바생 2는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119에 전화하려던 모양이었죠. 알바생 3은요. 서비스 안주로 나오는 미역국을 챙겨주려고 들고 나오는 길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얼굴을 들고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 진짜. 예,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술집에 빠져나와 곧장 미용실로 간 저는요. 머리를 쇼커트로 잘라내야 했습니다. 어떡해. 아우, 안타깝네요. 근데 좀 화상 안 입은 것만 해도 다행이네요. 그럼요, 진짜. 야속한 나의 친구들은 웃긴 모양이에요. 계속 제 눈치만 보면서 킥킥대면서 웃고 있더군요. 그나마 순진한 시녀, 그녀만이 눈물을 그렁그렁하면서 머리가 너무 이상하다고 걱정을 하는 이게 건지 머리가 너무 이상하다. 염장을 지는 건지 이런 거지. 아니, 울면서 머리가 너무 이상하다. 마음 아파. 지금 저도 기가 막혀서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순진한 시녀 정말 무섭습니다. 다시 볼 용기가 안 나요. 머리에 불도 붙었는데 어떻게 의절했나봐. 그러니까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전 정말 시녀가 무섭습니다. 전 정말 그녀가 무서워요. 하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근데 말이죠. 이 정도까지만 한 것도 정말 다행이지 않을까. 근데 정말 기억에 남는 생일 파티였을 것 같아요. 네, 평생 이게 나중에 추억이 돼요. 네, 근데 어딜 가나 정말 이런 순진하다 못해 정말 좀 얄미운 친구들이 한 명씩은 있어요, 주위에. 맞아요. 저도 옛날에 이제 제 주머니에 불필요한 물건이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길에다 버린 건 아니고 버리면 사람들이 쳐다보고 이러니까 네. 어떤 이런 뭐 지하철 환승구라고 하죠. 환풍기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올려놓고 갔어요. 네. 이게 쓰레기예요, 사실. 쓰레기 이렇게 보니까 친구가 야 이거 가져가야지 현이야. 버스 정장에서 사람들 다 쳐가. 굳이 현이야. 모르면서. 황현이, 야 너 이거 두고 갔어, 떨어뜨렸어, 가져가. 지금 야. 아유, 맞아. 꼭 그런 친구들이 있어. 아유, 얄밉게. 예. 그 막 양말에 빵꾸 났는데 그냥 모른 척 넘어가면 되는데 맞아요, 굳이 맞아요. 영미야 너 여기 빵꾸 났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 남자들도 그러니까. 있는 데서. 맞아요. 진짜. 근데 이분 아까 사연 보내주신 분은요. 뭐랄까 이게 다행히 소화기를 뿌렸으니까 망정이지. 옆에 들고 있던 술을 머리다 부었으면 무슨 화염수가. 나 이거 웃을 일이 아닌데 진짜 네. 큰일 날 뻔한 이게 건데. 불수가 진짜 벌어질 뻔했어요. 난리 나거든요. 어쨌든 여기에 그쳤다는 게 정말 네,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자, 이런 눈치 없는 분 또 한 분 계시죠? 그렇죠. 또 한 분 계시죠. 예. 제가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마포에 사는 47살 박영옥이라고 합니다. 예. 제게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말썽이라고는 한 번도 부린 적 없는 아들이 있습니다. 오, 저랑 축하드립니다. 똑같네요. 저도 예. 말썽이라고는 한 번도 부린 적이 없어요. 정말. 그렇죠. 공고 다닐 때 천성이 워낙 착하고 순진하다 보니 나 때문에 그렇게 잘했다고. 가끔은 사회생활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예. 이런 저희 아들이 이번에 군대를 갔어요. 군대란 곳 보내본 부모만이 아는 걱정입니다. 더군다나 저의 아이는 정말 순진하고 소심해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말도 제대로 못 걸고 눈물도 정말 많은 아이입니다. 이렇다 보니 군대에서도 저희 아들이 적응을 잘못하는 것 같아 보였는지 아들에게 맛있는 것 좀 먹고 오라고 외출을 보내준 거예요. 응? 그렇군요. 하지만 순진한 저의 아들 외출하라는 말을 잘못하고 집에 가서 맛있는 것 좀 먹고 오라는 말인 줄 알고 그새 서울 집까지 와버린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녀석이 이제 휴가를 나왔는 줄 알고 이제 맛있는 거 먹이고 이제 가족들과 외식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거죠. 예.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집에 들어와 보니 8시 30분쯤 되어 있었고 예. 아들 녀석 피곤했는지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더군요. 군인이 외출 나갔다는 집에 가서 집에 갔다 오라는 줄 알고. 야. 저희는 아무 일 없는 듯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벨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병 김영민 부모님 맞으십니까? 네, 무슨 일이에요? 저기 부모님 놀라지 마시고요. 제 말 잘 들으세요. 네, 말씀해보세요. 네, 저 김영민 이병이요. 네. 탈영을 했습니다. 에?
뭔 소리예요 그게? 죄송합니다. 뭐 일단 당황하지 마시고 혹시 김영민 이병에게 연락이 오면요. 딴 마음 먹지 않게 잘 좀 타일러서 데리고 있어 주십시오. 아니 이게 무슨 성추행 널뛰다가 치마 뒤집어지는 소리입니까? 저는 너무 어이없고 황당해서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저 혹시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저기 믿겨지시진 않겠지만 이게 전부 사실이고요. 어머님 우선 좀 진정을 좀 하십시오. 예. 그게 아니라 예, 어머니 마음 저희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흥분하시면 더 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우선 좀 침착하십시오. 예. 그게 아니라 우리 예. 아들 지금 집에 자고 있는데요. 에? 저는 결국 자는 아이를 깨워서 택시를 태워 군대로 곧장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들은 영창이라는 곳에서 7일을 살았다고 합니다. 아유. 그렇죠. 이게 좀 크잖아요, 좀. 이게 아무리 타령이네요. 오해라고 해도. 그럼요. 네. 군대란 곳은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거 그냥 구석씩 깨다. 그러니까 예. 그 후 저희 아들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참 많은 걱정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저희 아들은 어느새 일병이 되어 군대 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그 얘기를 하면 저희 아들 정말 부끄러워해요. 군대 가서 잘못 어울리고 적응 못할 것 같은 우리 아들 이제는 제법 남자티도 나고 성격 많이 달라져서 군대 참 잘 보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들 군대 보낸 부모님들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열심히 나라를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우리 아들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입니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예. 맞아요. 이게 참 웃기네. 외출 그냥 잠깐 나가서 맛있는 거 먹으라고 했는데 예. 집에 간 거지 얘가. 이런 세상에 눈치 없는 놈이 어딨니 얘가. 아니 근데 예. 하늘이 씨는 뭐 군대를 갔다 온 사람처럼 이렇게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네요. 저 군대 갔다 왔죠. 어디? 은평구청. 청무과에. 근데 남들이 보면 되게 좋은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요. 현역은 6주 훈련을 받고 공익들은 4주 훈련을 받는데 네. 완전 극과 극이에요. 네, 어떤데요? 훈련을 받으면 군사훈련을 제대로 다 받거든요. 사격도 하고 네. 무슨 화생방? 예. 화연방이란다. 이것 봐요. 화생방, 제대로 안 갔다 온 예. 사람들은 티가 나. 행군 이런 거 다 하는데 예. 이게 4주면 나가니까 아. 원래 이 현역들은 6주 동안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지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아서도 예. 제대로 된 군생활을 하는데 우린 나가니까 이게 좀 빠지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막 화생방 할 때도 휴지 막 정말. 빌려다가 코에다 휴지 이만큼 넣어가지고 있다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 다 같이 고생하는 예. 건데 이렇게 꼭 혼자 행군할 이런 때 분들이 사회 나서도 예. 적응을 못해요. 행군할 웃긴 게 뭔지 알아요? 행군할 때 저기 운동화 좀 주세요. 완전 개념 상실한 저기요 거죠. 운동화 좀 주세요. 그래. 근데 얘네들이 또 줘. 그걸 줘서 신고 행군이 아니라 무슨 등산이야 다. 다들 놀러 나왔어. 그러니까 등산 가고. 근데 사격은 진짜 딱 그러더라고요. 사격할 때만큼은 구타 허용입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예?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예. 그래서 남자들은 알 텐데 사격은 보통 이렇게 땅 이렇게 한 발씩 쏘잖아요. 그럼요. 근데 연발로 해놓고 다다다다 연발로 해놓고 자기 영화에서 본 건 있는 그러니까 거야. 이거를 이렇게 조종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발 땅 이렇게 6발 쏘는데 연발로 해놓고 따다다다당 끝 따다다다당 거의 대부분의 공익 요원들이 그 옆에 현역들이 이렇게 놀란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아는 오빠도 공익을 나왔어요. 근데 네. 그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왜 그거 있잖아요. 총 네. 이거 막 보초라고 해야 되나? 이거 쓰고 있다가 네. 왜 높으신 분이 오시면 이렇게 그 암구. 예, 그거 네.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이 오빠가 지금 잠깐 졸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네. 그 윗분이 오셨어요. 윗분이 네. 와서 뭐 이렇게 암고 뭐 이러잖아요. 뭐 네. 암호를 대라 이렇게 네, 하는데 오빠는 멀뚱멀뚱 있었던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니까는 이분은 화가 나서 때렸던 거예요. 이 정신 못 차린다고. 막 빠졌구만 때렸어요. 막 이러면서 때렸구나. 때리고 나서 다시 했는데 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오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네. 그래가지고 또 맞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오빠가 어떻게 했냐면은 암골 대라니까 총을 두 손으로 줬대요. 예의 바르게 줘야 되는 줄 알고. 와. 진짜 이렇게 보면은 세상에 눈치 없이 말하는 사람도 많고요. 네. 눈치 없이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긴 한데 이분들의 그렇죠. 공통적인 특징이 본의 아니게 그럼요. 악한 마음은 없다는 거.
이해를 또 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이게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드리자고요. 네. 자, 이 근데 또 말을 그분들도 꼭 드리고 또 싶네요. 반성을 또 많이 하셔야 돼요. 또. 그래요. 또 알 네. 거예요. 하도 주위에서 또 뭐라 그러면 네. 다 알 거니까 네. 또 한마디씩 해주는 게 좋겠네요. 그럼요. 자, 오늘도 산전수전 토크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엔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산전수전 토크의 황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영미입니다. 영미 씨, 혹시 네. 그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무슨 얘기야? 오늘 PD님이 거하게 술 한잔 쏘신다고 어허! 기다리고 있으라고, 꼭 남아 있으라고. 예. 아니 근데 네. 황현 씨랑 같이 가는 거라면 저는 좀 꺼려지는데요? 그럼 오지 마세요. 저희끼리 마실 테니까. 아니 근데 왜요? 아니 술버릇이 너무 예. 젠틀하지가 않으시니까. 사돈남만하고 아이고, 이 앉아있네 이 사람아. 여자야. 이 사람아 내가 너는 당신보단 이 내가 녀석아. 낫네 이 사람아. 야 이거 봐라. 당신도 만만치 않은 술버릇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어? 그걸 그렇게 얘기하시네. 저는 그래도 술 먹으면 사람이에요. 난 뭔데? 당신은 내 발로 기어가잖아 이 사람아. 애기로 돌아가는 거지 어렸을 적으로 순수하게 내 발로 걸어가고 집으로. 어? 자, 첫 번째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사연은요, 인천시 가자동에 사시는 김태식 씨의 사연입니다. 네. 저는 40대 중반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저는 기독교인이죠. 어. 제 아내와 저는 기독교인이고 체질적으로도 술이 받질 않아서 술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아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요. 이렇다 보니까 평소에는 누가 술을 마시고 실수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아이고 못난 인간아, 오죽 못났으면 술 마시고 실수를 하냐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 못난 인간이 바로 제 아내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네. 그날은 아내의 생일날이었어요. 저는 아내의 생일을 근사하게 축하해주기 위해서 처제도 부르고 네. 집 근처에 사는 제 친구도 함께 불러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참 생일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에 친구는 아내에게 술을 권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제 아내는 모태신앙을 안고 살아온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예. 이게 기독교 믿는 분들이 예, 술 잘 안 예. 드세요. 예. 예. 근데 교회에서는 살아있는 마리아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바른 생활이었죠. 그래도 친구는 여러 번 술을 권했고요. 제 아내는 매우 정중하고도 세련되게 거절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어떻게 거절할 수 있는 거죠? 세련되게 됐거든요? 막 이렇게 잘 거절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을 했죠. 야, 역시 우리 아내다. 아무리 권해봐라, 헛수고 거다. 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의 도도함과 그 고고한 자태에 대해서 확신을 했죠. 그런데 제 친구 녀석이 이 정도 되면 포기를 할 만한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술 권하는 사람 너무 싫어요. 이렇게 술 먹이는 사람도 있어요. 예, 재수 씨, 그러면 인삼주는 어떤겨? 인삼주는 술이 아니라 약입니다. 약. 이러고 말하는 것이 좀 어색하다 사투리. 예, 어쨌든 이런 또 제 아내는 모든 게 어색했어요 여태까지. 예, 좀 이상했어 내가 봤을 때. 바른 생활답게 평소 몸 관리를 무지하게 신경 쓰는 스타일이라 약이라면 또 사족을 못 쓰는 체질이었거든요. 아이고. 이렇게 강한 두 개가 맞물렸군요. 약과 술. 근데 약이 그걸 이긴 거죠. 그렇죠. 약이요 하면서 아내는 약간의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면서 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네. 저는 친구가 눈치채지 못하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보였죠. 제 행동을 보고 그래도 아내는 고고하고 당당하게 아니요,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아내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말이죠. 영미 씨가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한 잔만 주세요. 하면서 잔을 내밀더군요. 친구는 아내가 절대 술을 하지 않는다는 나의 말을 뒤집었다는 생각에 싱글벙글거리면서 인삼주를 시켰습니다. 아내는 말이죠. 친구가 따르는 잔을 약간 주춤거리면서 받아내더니 이내 원샷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평소에도 아무리 쓴 약도 원샷을 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이면 사죽을 못 쓰는 분인가 봐요. 예. 몸 생각을 참 많이 하시는 그래요, 분이네요. 그래요. 그러고는 입맛을 쩍쩍 다시더니 별거 아니네. 한 잔 더 주세요 하면서 잔을 내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부드러운 맛에 도취되어서 우리의 마리아 수녀님은 점점 자신도 모르게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모습들을 내미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꿈틀거리던 이제 잠재의식이 악마가 표출된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게 슬슬 이제 나오는 거죠.
일단 아내는 말이 꼬이기 시작하더니 이 아내의 자세는 점점 삐뚤어하게 흐트러지기 시작했고요.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죠. 술 먹은 사람의 표본이죠. 아, 이게 이제 기본 자세. 네, 네, 기본. 기본형. 네, 순서대로 지금 망가지고 있어요, 지금. 네. 예, 하지만 아내의 술잔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점점 빨라지게 돌아가던 술잔을 탁자 위에 탁 하고 올려놓던 아내는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 자, 그래요. 2단계에 돌입하셨어요. 네. 노래를 부르기.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저 술 먹고 또 찬송가를 부르시는군요. 전 너무 당황해서요. 여보, 여긴 식당이야. 나중에 노래방 가서 하자 하고 말렸지만 그 고고한 마리아 수녀님은요. 어허, 당신은 빠져! 하면서 저한테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내는 1절이 끝나자 2절을 다시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2절 끝나면 이제 돌림 노래로 아마 들어갈 그럼요. 겁니다. 예. 네. 그 가게의 분위기는 갑자기 부흥의 분위기로 바뀌었고요. 자, 이렇게 분위기가 고조되었을 무렵 또 하나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뭔데요? 자, 이제 점층적으로 가는 거죠. 자, 3단계? 머리를, 그럼요. 자, 이제 3단계로 향해서 가는 거. 머리를 깨끗하게 밀어버린 한 아저씨 한 분이 식당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 술 취한 아내는 그만 그분이 스님이라는 걸 착각을 한 모양이었나 봅니다. 갑자기 그분을 붙들고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할렐루야. 스님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식당으로 들어오려던 민머리 아저씨는 불쾌한 듯 얼굴을 붉히면서요. 가게 문을 꽝 닫고 나가버렸고요. 가게는 온통 웃음바다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아내는 어떻게 됐냐면요. 다음날 다시 고고하고 도도한 마리아 수녀님으로 돌아왔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4단계죠, 그렇죠. 이게. 이게 필름이 끊긴다. 그럼요. 흔히 말하는 그런 단계죠. 아니, 생각이 또 다 나요. 난데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안면을 그냥 싹 까는 거죠. 예.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조차 기억을 못하고 자신이 술을 먹었다는 사실조차 부정하려고 하니까 정말 답답할 노릇이죠. 네. 황현희, 안영미 씨, 아내는 정말 그날의 사건에 관하여 모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체 하는 것일까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과음하지 맙시다. 라고 네. 보내주셨습니다. 아, 정말 이거는 맞아요. 엄청난 반전인데요? 술 먹고 그 얌전하시던 분이. 예, 아, 근데 이런 일들이 진짜 다반사로 벌어지긴 해요. 술을 먹으면 예. 정말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술 마시면은 이제 집에 들어갈 때면 택시 타고 들어가잖아요. 음주운전하면 안 되니까. 네. 택시 타고 들어가는데 저는 이게 졸리잖아요. 술 먹을 피곤하면은 할증이 붙는단 말이에요. 술 마실 시간에. 네. 할증이 붙고 택시에서 잠이 들어요. 그럼 얼마가 나온지도 몰라요. 그냥 무작정 달리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저도 모르게 이제 잠이 든 거예요. 근데 같이 택시 기사도 잠이 든 거예요. 저희 집 앞에서 저를 못 깨워가지고 일어났더니 미터기에 15만 원이란 거예요. 택시비가. 와, 근데 내라는 거예요. 그 아저씨도 같이 잠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딱 반을 낸 적이 있어요. 제가 아마 역사상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택시비 제일 많이 낸 사람일 거예요. 아니, 7만 근데- 원을 내고 나왔어요. 예. 근데 그거는 그분도 잘못이 있기 때문에. 반반씩 내기로 했어요. 아, 그분도 그래도 회사 너무 택시라 아깝다. 개인 택시가 아니라 회사 택시라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머. 예, 어쨌든 네, 다음 사연은요.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김영민님의 사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황현희, 안영미 씨. 예, 안녕하세요. 생뚱맞은데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낸 이유는 30년 전 저희 집에 다녀가셨던 한 불청객을 소개하기 위해서랍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20년 전 겨울, 제 나이 9살 때로 기억나는데요. 예. 그날은 몹시 추운 겨울이었어요. 매서운 겨울바람 때문에 이제 온 동네가 다 조용할 정도로 추웠기 때문에 저희 가족도 일찍 저녁을 먹고 이불 속에 파고들었죠.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야, 문 열어. 문 열란 말이야. 굵직한 낯선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밤에 예. 가만히 귀를 기울여보니까 우리 집에서 나는 소리라는 걸 알았죠. 그리고 잠시 후 대청마루에서 들려오는 낯선 사내의 굵직한 목소리와 함께 쿵쿵쿵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예. 그 소리가 어찌나 크든지 어린 우리 6남매는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방 안에 숨어 있었고 6남매나 돼요? 어우, 굉장히 많네요. 식구가. 식구들이 예. 많은데요. 엄마와 아버지가 살며시 대청마루로 나가서 불을 켜셨죠. 대청마루. 대청마루. 방문이 열리면서 차가운 밤바람과 함께 스며드는 진한 술 냄새 때문에 코끝이 다 녹아내릴 것 같더군요. 낯선 사내는 비틀거리는 몸짓으로 우리 집 대청마루를 오가며
문 열어. 문 열라. 문 열라 말이야. 이 속까지 비워내면서 이 소리를 질렀고 화가 나신 아버지가 온 집안을 휘젓고 다니는 낯선 사내 옆으로 다가가셨죠. 당황스럽겠네요. 아, 진짜. 그나마 근데 아버지가 계셨으니까 다행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럼 참고로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 순한 성격을 지니셔서 아무리 천하의 몹쓸 놈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황현희 씨 같은 사람이 왔다고 해도 네. 너무나 예의 바르게 대하는 답답한 분이시랍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마, 그 예. 낯선 사내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뭐 있어? 누구십니까? 누구신데 여기 계십니까? 여기는 우리 집인데. 아이고, 술 억수로 마셨네, 갑네. 술 냄새가 사람 잡겠구만은. 사투리가 참. 혹시 어느 지방 사투리죠 이게? 경상도 쪽인가요? 그러자 아저씨는 이 한편내야 아까부터 문 열라고 와 문 안 열어주노? 이러면서 막 이제 추태를 부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이가 없으셨는지 피식 웃으시면서 나는 당신의 팬네가 아니고 이 집 주인이다요. 마 정신 차려보소. 갑자기 강원도 사투리가 나오죠. 아이 왜 시켰어? 네, 경상도 분이십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와 한참을 실갱이를 벌이던 낯선 사내가 큰 방으로 들어가더니 큰 방 안 옷장 서랍 손잡이를 움켜쥐고는 네. 자리에 털썩 주저앉는 거였어요. 이런 거 저 같으면은 이거 예. 정말 가만둘 이걸 것 같은데. 어떻게 난감할 것 같아요 정말. 예. 찍어놔야 돼. 참다 못한 우리 어머니. UCC에 올려야 돼. 이런 아 거. 나 얘기하잖아요. 알았어요. 참다 못한 우리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인겨? 안 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구만. 뭐야? 지도 이상하면서. 다시 할게요. 경찰에 신고를 해갖고만은 어때요? 리얼했나요? 이 예. 정도는? 응. 거기 파출소지! 여기 어떤 미친놈이 술 먹고 행패 부리고 있다니까. 와서 얼른 잡아가 있어. 그런데 천사표 아버지는 엄마가 파출소에 신고를 할 동안 글쎄 아버지는 부엌에서 꿀물을 끓여내고 있었어요. 야 너무 착하시다. 야. 그분이 어찌 그리 성격이 극과 극이신지, 두 분이 어찌 그리 성격이 극과 극이신지, 그리고 한참 후에 우리의 신고를 받고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네. 여기 무단 침입자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런데 경찰이 우르르 들어오자 갑자기 조금 전까지 꿀물을 끓여대던 아버지는 돌변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 여기입니다. 여기 미친놈이. 마 뒤질래. 죽고 싶나? 술 많이 먹었다 아이가. 이 정신 나간 놈 때문에 가족들이 잠도 못 자고 마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이런 정신 나간 놈은 그냥 막 고마 쉐리 확 잡고 그냥 고마 쉐리 깜빡이 쳐넣고 갖고 막 혼쭐을 내야지. 예? 아니 아까는 전혀 다른 분위기. 네. 우리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돌변한 거죠. 근데 다음 상황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예. 이미 우리 집 옷장 앞에서 바지까지 벗어놓고 골아떨어진 사내. 경찰들은 그 사내를 보더니 아니 소장님! 소장님. 소장님이라뇨. 아버지는 당신의 길을 의심했는지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좀 뭐라 했는겨? 예, 정말 죄송합니다. 이분이 저희 파출소 소장님이신데요. 오늘 네. 저희 파출소 회식이 있었는데 그만 술 너무 많이 드셔갖고 아이고 의아노 이거. 아버지는 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셨습니다. 그러십니까? 어쩐지 좀 달라 보인다 카드만. 아니 달라 보이기는 뭐가 달라 보여요. 술 먹으다 똑같은 강아지처럼 되는 건 똑같은데. 그렇죠. 참 우리 아버지 파출 소장님처럼 술 한잔 하신 것처럼 오락가락 하셨습니다. 네. 우리 아버지의 예. 변덕으로 인해 불청객이 손님으로 다시 불청객에서 다시 손님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됐습니다. 예. 결국 그래도 아버지의 친절 덕에 우리는 파출 소장님으로부터 거하게 대접을 받았고 그 뒤로도 우리 집에 치안은 걱정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아버지와 불청객 아니 밤손님의 에피소드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아무한테나 그렇게 친절 베푸시면 안 됩니다. 예. 아버님께서 정말 친절하시네요. 정말 저 친절한 같으면, 아버지. 가만 안 놔뒀을 거예요. 만약 우리 집에 어떤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네. 술을 마시고 물론 문도 안 열어
줄 거고요. 네. 들어왔다가 하면은 발목까지 그냥 목을 비틀어야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분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런 소장님이셨다. 소장님이면 그건 이제 신문사로 가서 인터넷 기사에 가서 신고를 해야죠. 협박? 그렇죠. 그래서 약간의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놓고. 그렇죠. 동영상 UCC 그러고도 올리고. 남으실 분입니다. 황현희 그래요. 씨는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네. 저도 이제 술을 먹고 그때도 드라마 끝나고 회식 자리였어요. 네. 회식을 하고 룸을 잡아서 이렇게 막 놀고 있는데 룸? 예. 예. 놀다가 제가 잠깐 화장실 갔어요. 화장실 갔다가 다시 룸을 들어갔는데 갑자기 댄스곡을 막 부르는 거예요. 다들 네. 막 춤추고 노는 분위기인 거예요. 네. 그래서 나 들어가서 이제 막 춤추고 저 알잖아요. 노는 거. 어떻게 노는지. 알죠. 정말 목이 부러져라 이제 막 춤을 추고 막 놀았는데 네. 알고 봤더니 우리 룸이 아니었던 거지. 안영미 씨 놀 때는 빙의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네. 귀신이 들어갔다 나오는. 이게 귀신이야 사람이 할 정도로 작두를 춤을 타듯이 추시면? 정말 예. 신들린 듯이 막 놀았는데 빙의 현상. 아이고 우리 룸이 아니었던 거야. 아. 근데 그분들도 술이 취해가지고 아. 내가 전혀 딴 사람이었던 걸 몰랐던 거야. 그냥 노는 그러니까 거군요. TV에서 봤으니까 여기서 많이 본 얼굴이기도 하고 예. 그냥 아는 사람이겠거니 하고 같이 막 놀았던 거예요 그냥. 낯설지가 않으니까. 예. 예. 같이 놀았는데 나중에 이제 매니저가 저를 끌고 나가더라고요. 참 안영미 씨 매니저 고생 많아요. 제일 연예기획사 중에 제일 힘든 애 같아 얘가 관리하기. 아니 술만 들어가면 귀신이 한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몸 안에 이런 동기들이랑 같이 술 먹었는데 아니 아무 남자랑 갖다 비벼 얘는 뭐 이상 막 동기들 가서 다 말리고 막 유세훈 씨, 장동민 씨, 저 김대범 씨 막 다 말리고. 이거 보세요 황혜리 예. 씨 만만치 않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그런가? 그래서 입만 뻐긋하면 당신은 우리 둘 다 개콘 못해 이 사람아. 같이 망하는 수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합시다. 예. 어쨌든 이 술이라는 게 좋게 되면 예, 적당히 약이 마시면 건강에도 좋고 정말 좋은데요. 되고 많이 먹으면 또 독이 되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적당히 어느 정도 선을 네. 지켜서 음주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합시다. 자, 네. 지금까지 산전수어 토크의 황현이 안영미였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산전수전 토크의 황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영미입니다. 예. 황현 씨, 예. 제가 재미있는 심리 테스트 하나 알려드릴까요? 심리 테스트. 네. 저도 개인적으로 심리 테스트 굉장히 좋아해요. 아, 그럴 것 같아요. 예. 귀가 얇으셔서. 맞아요. 예, 인정할게요. 네, 예. 제가 지금 해드릴 심리 테스트는요. 예. 자신이 변태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테스트예요. 또 테스트가 이래. 아, 굳이 테스트 해볼 필요도 없지만 예. 재미로 예, 한번 골라볼게요.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제 친구들과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골라보세요. 예. 첫 번째, 남녀 혼탕 온천. 혼탕 온천. 두 번째, 미녀가 있는 바닷가. 세 번째, 남자 여자 따로따로 들어가는 수영장. 예. 어떤 걸 저는 선택할까요? 1번 남녀 혼탕 온천 어떨까? 가서 뭐 보려고? 뭐 그냥 뭐 여러 가지. 예. 당신은 변태 1등급입니다. 왜요? 그럼 미녀가 있는 바닷가로 갈게요. 미녀가 있는 바닷가? 예, 2번. 미녀가 뭘 입고 있죠? 당연히 비키니를 입은 미녀를 선택하겠지? 그렇죠. 2등급이에요, 변태 2등급. 근데 뭐야, 다 변태래. 장난해요? 그럼 남자 여자 따로따로 들어가는 수영장에 갈게요. 이 사람이 지금! 왜? 아니, 남자끼리 들어가서 뭘 하려고요? 뭐야, 그럼 목욕탕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변태 3등급, 목욕탕은 남자끼리 다 벗고 있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할 거야, 그건? 변태 5등급. 왜 이거 다 됐어요. 당신은 변태예요. 자, 첫 번째 사연으로 한번 달려보죠. 그렇죠. 자,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남학생이 보내준 사연인데요. 네. 성이 남학생이 보냈어요. 예, 성이 남이고 이름이 학생인가 봐요. 아하. 남학생. 자,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 대체 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구에 사는 남자 대학생 땡땡땡입니다. 삐리리? 예, 저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요. 네. 다 아시겠지만은 아침에 지하철 탄다는 거 그 자체가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네.
이 자리에 앉아서 가는 건 더욱더 힘든 일이죠. 음. 머리가 산발이 되거나 옷이 찢어지지 않으면 다행이고요. 네. 편히 앉아서 간다는 것은 꿈도 꾸지 아우, 않습니다. 그럼요. 엄청나죠, 또 출근길. 만원 지하철이 참 아, 사람들 많고 숨 복잡하고 막혀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지하철에 자리가 남아서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네? 다른 사람들을 제치고 어. 거의 필사적으로 달려가서 자리에 앉았죠. 모냥새가 아줌마 같고 네, 모냥 거의 지금 빠지는 딱 그런데? 예, 그런 노릇이긴 하지만 예. 그래도 40분을 타고 가야 하기 때문에 어우. 그깟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이, 생각을 그럼요, 했어요. 그럼요. 그럼요. 실속을 차려야죠. 그럼요. 어쨌든 자리에 앉은 저는 아주 느긋하게 눈을 감고 잠을 청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달콤한 잠이라서 그런지 저는 금세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고요. 얼마나 지났을까 저는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떴어요. 아니 그런데 옆에 앉아있는 남자의 손이 제 허벅지에 어머. 떡하니 올라와 있는 겁니다. 어머, 남자가 남자한테. 오. 전 잠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럴 수 있지 하면서 그 남자의 손을 슬쩍 치웠죠. 네. 그랬더니 그 남자도 흠칫 놀라면서 손을 자기 무릎으로 가져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저씨의 예사롭지 않은 손놀림이 계속되죠. 이게 손놀림? 놀림이라고까지 표현하셨군요. 아우, 이거. 예, 일단은 기술이에요. 다시 잠든 사이 또 이상한 느낌이 이상해서 봤더니 이 아저씨의 손이 다시 제 무릎에 가지런히 올라와 더듬거리고 있는 거예요. 어머. 불쾌하긴 했지만은 원래 약간 잠버릇이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고 아까처럼 전 다시 이 남자의 손을 치워줬어요. 근데 이 망할 놈의 인간이 이제 아예 대놓고 떡 주물르듯이 제 허벅지를 조물딱거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떡해. 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고개를 들어서 그 남자를 쳐다봤죠. 어떡해. 그랬더니 그 남자는 뭘 쳐다보느냐는 듯한 눈빛으로 응? 전혀 꺼리낌도 미안한 기색도 없이 무표정한 상태로 앞을 응시하고 있는 거 있죠. 어머. 이런 사람이 또 뻔뻔해요, 예. 또. 그러니까 철면피죠. 얼굴에 네. 철판 깐 거예요, 진짜. 간밤에 꿈자리가 뒤숭숭하더니만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성추행이구나 싶었습니다. 네.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 순간적으로 판단이 서지 않아서 돌처럼 굳어져 있었고요. 짧은 순간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자식을 확 뽀사버리고 객값 물어줘? 아니야. 혹시 나에게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매력 같은 게 있는 건 아닐까? 뭐죠? 이 생각은? 이분도 참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요. 생각을 이런 하고 생각이 있었는데, 힘든데. 예, 그렇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죠. 음. 근데 이때 갑자기 한 남자가 아니 이 사람 이거 뭐 하는 짓이야? 버럭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속으로요. 그래 나를 지켜보다 못한 정의의 사도가 날 위해 나서주셨구만 하고 기뻐했습니다. 변태 너 이 자식 딱 걸렸어! 하지만 잠시 후에 전 당황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해 있었기 때문이었죠. 어머. 아니 젊은 학생 같은데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그것도 전철에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에 변태 아저씨는 지하철에서 이미 내려버린 상황이었고요. 제가 변태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었죠. 어머. 이유인즉슨 이러했습니다. 전 변태 아저씨의 오른쪽에 앉아 있었고요. 지금 버럭 소리를 지른 아저씨는 변태 아저씨의 왼쪽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예. 게다가 그 변태 아저씨 중간에서 왼쪽 오른쪽 양쪽 방향 쌍방향으로 변태 짓을 했었나 봐요. 어머. 이분 굉장히 오지랖이 높네요. 좀 다양한 상황을 즐기셨는데 변태 아저씨 그렇게 한참을 즐기다가 지하철에서 이제 내려버렸어요. 저처럼 졸고 있던 왼쪽 아저씨 눈을 떠보니까 제가 옆에 떡하니 앉아 있었던 거죠. 어머. 그러니 당연히 제가 변태짓을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어쩜 좋아요. 전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요. 사람들의 온갖 따가운 시선에 찔려 죽는 줄 알았습니다. 변명을 하기도 늦은 상황이었고요. 그렇다고 딱히 할 말도 떠오르지 않아서 전 남자나 성추행하는 몹쓸 변태가 돼서 그렇게 지하철에서 10여 분을 구석탱이에 찌그러져 있어야 했답니다.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억울하다 근데. 이렇게 변태로 피치 못하게 오해를 받을 만한 상황을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남자분들은. 혹시 황인희 씨도 저도 당한 적이 있나요? 당한 적은 없고 제 친구가 한번 이쁘장하게 생긴 친구 하나 있는데 네. 이제 사우나 같은 데 가면은 수면실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잤는데 어떤 털보 아저씨가 털보 아저씨라는 말만 했는데도 지금 변태기가 딱 느껴지는데. 털이 정말 덥수룩한 아저씨가 자고 있는데 키스를 하더래요. 아니 입안으로 뭐가
말랑말랑한 건 뭐지? 아니 이게 잠깐 따갑기도 하고. 아니 뭐 밤인가 밤송이가 얼굴을 피고 깜짝 놀라서 눈을 떴댔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털바 나 소름 아저씨가 돋아. 어머, 털바 웬일이야. 아저씨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어머, 너무나 가만히 있어 어머, 이랬대요. 어머. 제 친구한테 제가 그때가 20살 어쩜 좋아. 그때였거든요. 가만히 있었대요. 주먹 다짐을 했대요. 키스 이렇게 하다가 그저한테 주먹 다짐을 한 거야. 완전 웃기거든 그러니까. 어떡해요. 네.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인데 주먹 다짐을 거기서 또. 근데 남자 어디 공공장소에 남자 화장실 가면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예, 연락 주세요. 저도 하면서 이렇게 얘기로 전화번호 들었을 써 때는 있고. 찜질방 같은데 맞아요. 보면 이렇게 남자 수면실에서 잘 때 남자들이 그렇게 만진다면서요. 남자가 남자를 맞아요. 그런 일 되게 많아요. 이렇게 막 더듬고 막 그런데요. 예. 그리고 나도 가고 싶다. 목욕탕 일로 와봐. 다음 사연은요, 부천에 사시는 이민영님의 사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에겐 변태하면 떠오르는 웃지 못할 사연이 있어요. 제가 유학생활을 할 때 일입니다. 유학생활 하셨나봐요. 이분도 또 돈이 좀 있으셨어, 이분도. 집안 좀 사는 그럼요. 분이죠. 예, 나름대로. 제가 사는 지역은 평일 저녁 8시쯤엔 사람들이 거리에 별로 없는 곳이었죠. 그날은 제가 이제 알바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갈 무렵이었고, 사람들이 거의 다 사라지고 없는 9시쯤이었어요. 제가 이제 집을 향해서 터벅터벅 걷고 있는데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였어요. 네. 누구를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동네에 아는 사람도 없었으니까 설마 네. 나를 부르는 거겠어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뒤도 안 돌아보고 이렇게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 쉴 새 없이 계속 뒤에서 소리가 나길래 뒤를 결국엔 돌아봤어요. 네. 도대체 뭐야 이러면서 돌아봤는데 그랬더니 한 백인 남자가 저에게 손짓을 하더군요. 백인 남자. 백인 남자가. 그런데 그래요. 다름 아닌 그놈이 바로 변태 녀석이었던 거예요. 외국에도 있군요. 그럼요. 이런 것들이 예. 아프리카에도 있을 거야, 이런 사람은. 겉보기에는 정말 그래 보이지 않았죠.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가방을 하나 짊어진 그놈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저는 마침 귀에 MP3를 꽂고 있던 터라서 뭐라고 하는지 잘 안 들렸거든요. 또 아직 영어가 서툴기도 했고요. 예. 근데 분명한 건 저를 부르는 거였어요. 예. 그건 깨달을 수 있었죠. 예. 그래서 근데 그때 전 대체 무슨 용기가 난 건지 나를 부르는 거냐는 제스처와 함께 그러니까 It's me? 이런 포즈 있잖아요. 예. 그런 제스처와 함께 그놈 앞으로 터벅터벅 걸어간 거예요. 예. 정말 어떤 용기로 터벅터벅 걸어간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웃긴 건 그놈이 당황을 하는 거였어요. 예. 저는 그래서 이어폰을 빼고 나 불렀어? Man. 영어가 제가 좀 불가능합니다. 예, 어쨌든. 그랬더니 이놈의 자식이 뭘 자꾸 보래요. 네. Look at this. 싱글벙글거리면서. 예. 근데 마침 제가 나쁜 시력임에도 불구하고 그날따라 네. 렌즈도 안 끼고 안경도 두고 온지라 뭘 보라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 눈 시력이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계속 으앗! 와. 으앗! 이거 외쳤던 거예요. 예. 와. 오만 인상을 쓰면서 예. 오 얘는 왜 들어간 거야 이 사람아. 좀 한 거예요. 예. 좀 나름대로 그랬더니 영어를, 이 녀석이 답답했던가 봐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더라고요 나중에는. 네. 요걸 봐라 하면서 그것은 글쎄 예. 뭐 다들 이미 상상은 하고 있겠지만 예. 남자들의 가장 중심되는 바로 그곳 예. 은밀한 그곳. 하지만 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눈이 정말 안 좋거든요. 정말 예. 안 보였어요. 그래서 천천히 그 녀석이 가리키는 곳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네. 그 녀석을 향해 한 발 한 발 걸어갔죠. 그랬더니 그 녀석 눈을 동그랗게 뜨고 급 당황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몹시 격양된 목소리로 이렇게 외치더군요. 스톱! 예? 스톱을 외친 거예요. 그만 알아 이거야. 자기도 아니, 이제 고스톱도 아니고 스톱. 자기도 창피하니까 그만 봐라 이거야. 음. 하지만 전 대체 뭘 보라는 건지 너무 궁금해서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친구인가 봐요. 그래서 계속 그 녀석을 향해 전진했죠. 그리고 3초쯤 지난 후 전 자세히 들여다보고 말았습니다. 예. 그것을
마치 현미경으로 보듯이. 그리고 그 실체를 본 순간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질렀어요. 네. 근데 너무 늦은 거 아닌가? 너무 늦게 비명 지르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리고 너무너무 무섭고 겁이 나서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변태도 동시에 오 마이 갓! 하고 소리를 치더니 도망을 치는 거였습니다. 네. 세상에. 그놈이 바로 저를 변태로 알아봤나 봐요. 그래서 저랑 그놈 동시에 다른 방향으로 야. 소리를 냅다 지르면서 도망을 친 꼴이 됐죠. 근데 너무 뒤늦게 놀라셨다. 에이그. 황현희 안영미 씨, 변태는 어디나 있나 봐요. 그래도 한국 변태들은 예의 바르게 바바리나 입어주지. 어쨌건 본의 아니게 변태한테 변태로 찍혀버린 뭐 찝찝하지만 분명 네. 그 녀석 앞으론 동양 여자에 절대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예요. 의도야 어찌됐건 결과적으로 저 잘한 거 맞죠? 아, 잘하셨어요. 이렇게 강력하게 대처를 하셔야 돼요. 여자분들이 놀래고 이런 거를 오히려 즐기시잖아요. 그럼요. 변태들께서. 제가 아는 그 누나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고등학교 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변태가 이제 바바리맨이라고 하죠. 네. 바바리맨이 딱 앞에 나타났을 때 놀라거나 절대 그러지 말고 보고 놀리거나 놀라지 말고 놀리세요. 예, 이거죠. 놀리거나 아 누나 어떻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옛날에 누나가 진짜 밤에 이제 집에 갔을 때 네. 21살 때였대요. 가고 있는데 이렇게 바바리맨들이 이렇게 벌리잖아요. 네. 아무것도 안 입고 있다가 이렇게 갑자기 벌릴 때 바로 리액션으로 오른발을 올렸대요. 어머. 찰 것처럼.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바로 올렸대요. 어머. 그랬더니 기겁을 하고 도망가더래요. 어머. 그러니까 여자분들께서 어. 놀라거나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너무 착한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아, 근데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쵸. 저희 학교 앞에서 새벽에 어떤 아저씨가 저한테 제 옆에 와서 뭐 이렇게 길을 물어볼 것처럼 저한테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새벽에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밑을 보래요. 아까 그 루켓 밑을 봤는데 이미 오픈은 돼 있고 근데 저도 모르게 비명이 나왔다니까요, 정말.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예. 친구들한테, 변태 봤다는 얘기를 들으면, 예. 야, 그거 놀랄 필요가 뭐가 있냐. 야, 그냥, 오! 이러면서 너가, 즐겨라. 즐겨라. 이랬는데, 정말 그게 안 돼요. 아 당해보면 안 돼요. 닥치면, 예. 정말 저도 모르게 비명이라는 걸 처음 질러봤어요. 음. 정말 영화에 나온 것처럼, 이게 나와요, 진짜. 예. 그래가지고 저도 학교로 막 달려갔는데, 어떻게 달려가는지 모르겠어요. 아. 달려가서 제 친구 남자애들이 있었어요. 남자애들한테 야, 나 오다가 변태 봤어 그랬더니 좋은 경험 했겠네. 그러니까 황현희 씨 같은 사람들은 친구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좋은 경험 했겠네. 예. 자, 좋은 경험하신 안영미 씨와 산전수전 토크 함께 해봤는데요. 자 이런 일들이 아마 살아보면 한두 번쯤 있을 겁니다. 그럼요. 네, 그런데 현명하게 대처하시고 네,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돼요. 너무 놀라시지 마시고 이 약자한테 꼭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맞아요. 여기 전국에 계신 변태 여러분들 네. 조금 좀 나봐야겠어.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산전수전 토크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더 재밌는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산전수전 토크의 황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영미입니다. 안영민 씨. 네? 화장실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뭐예요 또 시작부터. 궁금하니까 그래요. 빨리 얘기해봐요. 화장이랑 뭐가 생각나? 들어온 게 생각나지 뭐가 생각나요? 들어온 거 겉으로 내숭 다 떨고 더럽다. 뭐 이런 식이죠 항상. 근데 왜 시작부터 화장실 얘기라고 그래요? 찝찝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게 이제 화장실이고 네? 화장실에서 이제 음담패설도 하고 낙서도 화장실에서 하고. 누가 음담패설을 해요? 전 해요. 혼자. 예. 그런 식으로 혼자서 하는, 화장실에서. 그쵸. 마치 빙의 현상처럼 혼자 주절되는 거죠. 옆 혹시 사람과. 변태세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예. 근데 예. 남자들은 화장실에 혼자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요?
이게 나만의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아무 방해도 안 받는 나만의 공간. 그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네. 화장실 들어갈 때 뭐를 가지고 들어가요. 뭘 가지고? 신문이라든가 아. 샴푸 뒤에 무슨 뭐 책이라든지. 그렇죠. 글을 읽는다든가 아. 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죠. 근데 그런 여자분들 좀 경우에는 없죠. 그냥 치질을 볼일만 걸기 보고. 쉬운데. 네? 치즈 여자들은요, 네. 그냥, 뭐, 기껏해야 뭐, 화장실 하면은 화장 고치러 간다든지, 그런 거지. 뭐, 책을 본다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화장을 고친다 볼일 보면서 그것도 좀 이상하다. 예. 그래서 오늘은요 산전수 토크 오늘에서는 아마 대한민국 4천만 국민 중 절반 이상을 겪었을 바로 화장실에서 일어난 황당한 사건들입니다. 이거 여기 재밌을 것 자, 같아요. 안영민 씨부터 한번 사연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사연 스타트! 첫 번째 사연은요, 경기도 안산시에 사시는 회사원 장유연 양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현희 안영미 씨. 올해로 나이 30인 저는 남들 다 있는 애인 하나 없는 늘 화려한 솔로라는 나만의 자부심을 안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왠지 불쌍해 보이네요. 예, 그런데 30대로 접어들다 보니 문득 밀려오는 외로움에 멋진 남정네를 한번 만나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죠. 뭐 하지만 이런 생각도 잠시 얼마 전 남자는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아니 뭐길래 이러죠? 그러니까요. 뭔가가 네? 또 있었나 봐요. 며칠 전 저는 회사 일을 마치고 같이 일하는 동생과 함께 외로움도 달랠 겸 호프집에 가게 됐지요. 이것도 술 좋습니다. 술 얘기 나오니까 제가 또 땡기네 또. 술과 남자는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얘기겠죠. 예. 네, 그렇죠. 이것저것 안주도 시키고 이제 주거니 받거니 술 한 잔씩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것까진 좋았습니다. 네. 그런데 네, 황혜리 씨 맨날 하시는 거. 예. 그런데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배탈이 났는지 배가 뒤틀리고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프더군요. 예. 그래서 저는 전력을 다해 화장실로 달려갔답니다. 이럴 때만큼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 없습니다, 진짜. 이게 누구보다도 부지런해지죠. 예. 저도 달리긴 늘 꼴등했지만 이럴 때만큼 빨라져요. 그렇죠. 근데 더 큰 화장실- 일이 벌어지니까. 근데 예. 중요한 거는요. 화장실이 남녀 공용이더군요. 예, 예. 아시죠? 여자 그럼요, 화장실 한 칸에 남자 변기 하나 있는 거. 참 민망해요. 덩그러니 아주 민망하게 하나 있는 거. 예. 이거 어떡하냐. 이거 들어가 말어. 고민을 잠깐 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미 참을 수 없는 한계를 넘었기 때문에 참을 수 없는 한계를 넘었기 때문에 예. 전 선택의 여지 없이 화장실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볼일을 보는 내내 불안했는데 민망하게도 잠시 후에 남자 서너 명이 들어오는 소리가 나더군요. 제일 곤란해요 이럴 때. 일이 터진 거죠. 그리고 남자 소변기 앞에 둘러앉아서 담배를 피우는 것 같았습니다. 예. 저는 급 당황하였지만 최대한 소리를 줄이고 혹 민폐가 되는 냄새라도 풍길까봐 간간히 물을 내려가면서 볼일을 보았지요. 그리고는 기술이네요. 속으로 또 생각했어요. 괜찮아. 곧 나갈 텐데 뭐. 어차피 얼굴도 못 봤잖아. 이러면서 이제 스스로 위안을 했던 거예요. 예. 하지만 칭한 놈들 점점 배출 용량은 커지는데 무슨 놈의 수다를 그렇게 떨어대는지 도무지 나갈 생각을 안 하더군요. 정말 난감했습니다. 이럴 때 예. 정말 난감해요. 당황스럽죠. 아니 뭐 볼일 보러 온 것도 아니고 이제 남자들이 뭐 수다를 이야기 어떻게 보따리를 화장실에 풀어놓는 남자들이 말이 더 많다니까요. 거죠. 하여튼간. 맞아요. 그런데 잠시 후에 이런 소리가 들리더군요. 야, 우리 그만 나가자. 그래. 그리고 그 화장실 밖 문을 열고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디어 살았구나. 갔구나 이제. 드디어 나갔구나. 위안을 삼은 거죠. 전 쾌재를 부르며 전력을 다해 내 몸 안에 불순물들을 밖으로 배출했습니다. 네.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일을 빨리 예. 마무리 줘야겠다는 생각에 저는 그냥 모든 걸 항문에 저 이런 소리가 날 정도로 예. 응? 그 주름진 부분. 예. 모든 힘을 항문에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일들 순식간에 해결한 저는 알 수 없는 희열감에 눈물까지 핑들더군요. 너무 이런 기쁘다 이거죠. 희열감은 느껴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맞아요. 그 어떤 순간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상쾌한 마음으로 물을 내리고 나가려는 순간 전 너무 놀라 변기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예. 바로 일 처리를 하자마자 순식간에 밖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야, 거봐. 내가 큰 거라 그랬잖아. 야, 우리가 진짜 나가는 줄 알았나 봐. 야, 너희들 소리 들었지? 야, 깬다. 무슨 여자가 저렇게 심하게 노냐? 어우, 냄새. 저기요.
아무리 쪽팔려도 이제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오래 앉아있으면 치질 걸려요, 치질. 이런 변기통에 얼굴을 쳐박아도 시원찮을 놈들. 너무 당황한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얼마나 지금 당황했겠어요. 나갈 수도 없고 지금. 저는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하나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밖에서 들리는 대화. 야야, 우리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래, 부끄러워서 못 나고 있는 거 봐. 우리 그만 비켜주자. 야 나가자, 나가. 그리고는 화장실 밖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우, 드디어 그놈들 또 나갔구나. 저는 한숨을 돌리면서 느긋하게 옷을 추스려 입고 화장실 문을 팍 차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허그덩! 야, 내가 뭐라 그랬어. 야, 빨리 돈 내놔. 또 속을 거라 그랬지 내가. 이런 썩을. 이놈들이 또 저를 속이다 못해 이제 아주 내기까지 하면서 야. 화장실 안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것이죠. 비참해지는 거죠. 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그래, 이 우라질 놈들아, 나 덩 넣었다. 근데 니들이 뭐 도와준 거 있어? 이렇게 정말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네. 하지만 열을 받을 대로 받은 내 입에서 순간적으로 나온 말은 저기요, 저 그냥 방구만 낀 거거든요. 전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죽고만 싶습니다. 야. 저는 이 심정을 알 것 같아요. 네. 어떨 때는 예. 왜 술집 화장실 있잖아요. 예. 거기 딱 들어가서 볼일 보는데 아니 물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볼일을 봤던 게 내가 본 게 아니라 그 전에 봤던 사람이 본 거였는데 어우. 물이 안 내려가고 그래서 어떻게 저는 그냥 가볍게 네. 볼일을 보고 그냥 빨리 나가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밖에서 사람들이 여자들이 갑자기 떼거지로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정말 그 초난감 진짜. 난감하죠. 내가 본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다른 누군가의 나가면서 것인데? 제가 본 거 아니에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써놓고 나가시죠. 그래서 제 거 아니에요. 진짜. 저는 생방송 중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생방송에서 이제 아침 방송이었는데 아침 방송에 이제 생방송이니까 말을 하잖아요.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말할 때를 지나서 자료 화면이 나올 때 네. 생방송인데 들고 자료 화면은 다 더빙 해놓잖아요. 목소리까지. 네. 그 시간이 한 1분 30초 정도 되고 제가 이제 나갔다 온 거예요. 화장실에. 갔다 왔다가 또 멘트만 하고 또 더빙하고 나올 때 또 나갔다가 또 다시 하고 또 더빙하고 나올 때 또 3번에 나눠 봤던 생방송 중에. 어머. 아침 방송에서 그것도. 와, 난리 이건 난 적이 뭐 있어요. 저보다 더한. PD가 배 아픈 저보다 더 괴로워하는 얼굴 표정이었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거를 죽여 살려. 저 잘라? 그래서 뭐 이런 표정이 있어요. 아침 방송에 맞지 않는 사람인가? 자, 두 번째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안녕하세요. 저는 강릉에 사는 복학생 안성철이라고 합니다. 네. 불현듯이 2년 전 화장실에서 질식해 죽을 뻔한 악몽이 떠올라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맞아요. 이 화장실에서 질식할 뻔한 사건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화생방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친구 집인 강원도에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할머니 댁이라고 소개해준 그곳은 강원도 중에서도 아주 시골 깡촌이었죠. 자, 하루는 점심을 먹고 나서 조금 쉬려고 마을을 산책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뱃속에서 우르륵거리는 그러니까 저 천둥이 치죠. 신호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전 급한 마음에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죠. 다행히 제가 산책하던 마을 어귀에 자그마한 화장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물론 시골의 푸세식 화장실이었습니다. 나름 푸세식 화장실에 적응될 대로 적응된 저는요. 네. 담배 하나를 입에 물고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부르릉 하고 차 소리가 나더라고요. 저는 볼일 보면서 대수롭지 않게 그냥 차가 섰나 보다 하고 계속 주름진 항문에 힘을 썼습니다. 네. 예, 잠시 후 시원하게 볼일을 끝내고 저는 이제 슬슬 나가야지 하고 문을 여는 그 순간 덜컥 헉 문이 안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화장실 문이. 어머. 이게 워낙 허름한 집이다 보니까 아마 차 주인이 주차를 하면서 어머. 화장실인지 몰랐나 봐요. 그 문을 어떡해요. 바짝 댄 거죠. 차를 어머. 문 앞에다가.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대량 와, 난감. 푸세식입니다. 이 기본적으로 푸세식 화장실이에요. 네. 아무튼 간에 무지 난감한 상황이었죠. 그렇죠. 손가락 하나 간신히 빠져나갈 만한 공간에서 옆부족이라는 걸 알면서도 전 후라이팬만한 제 머리를 내밀어 보려고 아주 생쇼를 했습니다. 물론 결과는 너무나 자명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에겐 일말의 자존심이라는 게 남아있었습니다. 이거 화장실 갇혔다고 살려달라고 하면 엄청 쪽팔리겠지? 아니야.
금방 차 뺄 거야. 그래 조금만 참아보자. 예, 전 그렇게 20분을 화장실에 갇혀 있었습니다. 푸세식 화장실. 고통이 얼마나 심할까요? 예. 어우. 1분 1초도 있기 싫은 곳이죠. 네. 자, 물론 친구에게 전화를 할 수도 있었지만 뭐 전화를 해봤자 이곳이 어딘지 설명할 길이 막막하기만 했죠. 그렇죠. 이거 뭐 한편의 시트콤도 아니고. 자,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요. 차주인은 나타날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조금씩 점점 그게 막 걱정이 상상이 돼요, 지금. 예. 어디 장기적으로 오신 분이면 큰일 나죠. 예. 농사지러 가셨거나 차 대놓고 밭을 매러 가셨거나 이러면. 자, 조금씩 걱정이 되기 시작한 저는요. 조금 열린 문틈으로 혹시나 차 주인이 있을까 해서 아주 조그맣게 불러봤습니다. 아저씨 저 차 좀 빼주세요.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더군요. 그렇죠. 어디 간 거죠. 그럼요. 이래저래 화장실에 갇혀있던 시간이 얼추 한 3-4시간. 어우, 강한데요, 이분. 예. 이거 이 시간이면 자존심이고 뭐가 없을 텐데요. 아니, 1시간도 견디기 힘들었을 텐데요. 1분도 견디기 힘들어요. 이런 경우. 정말. 분명 낮에 들어왔건만 네. 이제는 컴컴해져서요. 어머머머머. 이게 푸세식 화장실이라도 불도 안 들어오면은 이제 서서히 두려움이 엄습해오기 시작했죠. 4시간 정도를 화장실에 갇혀 있자니 울컥 뭔가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나 이제 화장실에 갇혀서 덕냄새에 질식해 죽는가 보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또 메탄가스, 가스가 진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요. 눈이 이게- 얼마나 매운데요. 그럼요. 아, 눈도 매워요? 네, 눈 매워요, 진짜. 아, 아직도 푸세식 쓰세요? 근데 그때 띠용 소리가 나면서 문틈으로 차 불빛이 보였죠. 한눈엔 전 경찰차임을 알았습니다. 전 이게 마지막 기회다. 이번엔 저 경찰이 내 목소리 못 들었으면 난 죽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저씨! 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 훌쩍훌쩍. 목에 힘을 주니까 혼신의 연기를 다하면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훌쩍훌쩍 잉잉 대면서 순간 사이렌이 꺼지면서 경찰이 화장실 앞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서요. 전 문틈 사이로 라이터를 칙칙거리면서 켜려고 했습니다. 아저씨 살려주세요. 아저씨! 그제서야 사태 파악이 된 경찰 아저씨. 그제서야 사태 파악이 된 경찰 아저씨는 차주에게 전화를 걸려있지만요. 차에 전화번호가 없는 듯 했죠. 경찰 아저씨는 금방 구해준다고 저를 안심시키면서 온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크게 들리는 경찰차 확성기를, 다행이네요. 예, 확성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땡땡80 차주인, 땡땡80 차주인, 빨리 나오세요. 화장실에 사람이 갇혔습니다. 빨리 오세요. 사람이 죽어갑니다. 이거 한적한 시골에서 사람이 죽어간다니까 너도 나도 구경꾼이 산 위로 몰려오기 시작했고요. 10분 뒤에 문 앞에서 들리는 소리죠. 부르릉. 그리고 화장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광명의 빛을 보았습니다. 진짜 한편의 영화 같네요, 영화. 프리덤! 자유란 뜻이죠. 예. 전 눈물이 막 쏟아지더군요. 한적하고 무료한 시골에 한밤중에 일어난 이 웃지 못할 이 해프닝은 이곳 사람들에게 한동안 웃음거리가 될 수 있었던 작은 즐거움을 주었고요. 그로 인해서 전 이곳 마을의 유명 인사가 되었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황당하네요. 골치 아프네요. 이런 경우는 화장실에서 잘못 이렇게 담배 태우시다가 밑에 푸세식 화장실 그 담배째를 버리잖아요. 불나잖아요. 터져요. 진짜 터져요? 터진다고 그래요. 어머. 저희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신 얘기인데 고등학교 때 몰래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잖아요. 네. 그때 이제 한참 푸세식 화장실이 옛날에 많았을 시골이니까 담배를 몰래 피시다가 밑에 던졌는데 이게 터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머. 엉덩이 아직도 흉터가 좀 있으시다고. 이게 그냥 잠깐 터지는 게 아니라 확 올라온대요. 불길이. 그리고 옛날에 그 화장실에 빠진 사람들이 빠져서 돌아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요? 이게 늪이래요, 늪. 이게 그냥 이렇게 한 번 빠져서 풍덩 빠지는 게 아니라 잠기는 거 있잖아요. 밑에서 뭔가 빨아들이는. 네, 뭔가 좀 늪에 빠지는 느낌. 늪에 빠진 거 하면서 이렇게 쭉 약간 쓱 내려가. 그리고 또 이게 또 발버둥을 친단 말이야. 살려달라고. 자, 이제 뭐 여기까지만 하죠. 안 되겠네. 더 심하게 들어가면은 훨씬 더 많은데 네. 이미지가 있으니까. 예. 근데 아까 첫 번째 사연 제가 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건 생리적인 현상이고 그렇죠. 또 그분들을 계속 볼 건 아니잖아요. 너무 창피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네? 당당하게. 그럼 당당하게요. 그럼요.
오히려 죽는 것보다 낫잖아요. 여자가 그 당당하게 나오면 남자들이 찍소리 못 한다니까요. 맞아요. 예. 여자들 약간 놀릴거리가 보이고 빈틈이 예. 보이고 이러면 장난치려고 드는 거지. 여자분께서 뭐 넌 안 싸? 그러니까요. 어? 본래 싼 거 한번? 야, 이 정도야 나. 내 속에서 야 봐봐 이거 먹었어 나. 어제. 봐, 날 보고 안녕하면 웃고 있어. 하지만 얘는 밑으로 내려가야 돼. 하면서 이렇게 물 내리고. 작별 인사하고. 그렇죠. 잘 가. 그래요. 그렇게 당당해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당당해질 때까지 저희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지금까지 시간- 산전수전 토크의 황현이었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도 이번엔 깨끗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건강하세요.